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전반기 마지막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하위권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셀이 고이진 감독의 관리 아래 컨디션을 잘 유지 중이고 황승빈도 중앙과 사이드 공격을 잘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른 팀에 비해 떨어지는 미들블로커진이기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서브 의존도가 리그의 어느 팀보다 높기도 한 상황입니다. 현대캐피탈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 우리카드를 제압하고 상위권 도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후유증을 털어내고 주전 아포지스로 출전 중인 펠리페가 23득점으로 팀 공격을 잘 이끌었으며 허수봉과 전광인 등이 그를 잘 뒷받침했습니다. 막강 중앙을 책임지는 최민호는 박상아, 차영석 등 파트너들과 상대 공격 시도를 틀어막으며 팀의 4연승 행진을 이끌었는데 정상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기에 선두권 팀들을 노릴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삼성화재가 최근 3승 1패를 거두며 4라운드 후반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화재는 선수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나름 괜찮은 조직력을 꾸리기에 괜찮은 팀인데 정성규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러셀도 시즌 초반처럼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셀과 정성규의 서브가 상대 리시브 라인을 기본적으로 괴롭혀 주어야 경기가 풀린다는 단점이 있어 여전히 서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이 해볼 만한 건 황승빈이 있어서인데 예비 FA 황승빈은 부상으로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삼성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건 어쩔 수 없지만 토스 정확도는 훌륭한 상황이며 긴 휴식 기간 동안 충분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오늘 경기는 지난 맞대결에서처럼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지난 28일 우리카드전에서 먼저 2세트를 따낸 뒤 3, 4세트에서 패했으나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며 5라운드 첫 경기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직전 경기 승리의 1등 공신은 펠리페이며 펠리페의 폼은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듯한데 원래 점프력으로 공격하는 선수가 아니기에 세터와 호흡만 점점 좋아지면 더욱 빠르게 적응할 듯합니다. 그리고 펠리페뿐만 아니라 전광인과 허수봉은 현대캐피탈을 끌고 가고 있는 확실한 에이스이며 다른 팀들처럼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배구가 아닌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캐피탈의 배구는 분명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에서 서브 에이스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 범실을 14개나 하며 범실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세터 선수들이 세트 성공률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공격 자원에게 볼 백업을 더 잘해주어야 하며 범실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안정감을 높이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는데 특히 현대캐피탈은 탄탄한 수비와 리시브의 강점을 보이고 있어 우리카드나 삼성화재처럼 강서부가 무기인 팀 상대로 상당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정성규의 부상 복귀와 황경민의 지원 등으로 러셀이 공격진에 나서겠지만 사이드 공격과 달리 삼성화재는 중앙 파이프 성공률이 높지 않은 팀인 걸 고려한다면 현대캐피탈의 높은 블로킹 벽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펠리페가 큰 공격을 책임질 수 있는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전광인, 김선호 등 윙스파이커진의 공수 밸런스도 좋기에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져갈 수 있어 이번 삼성화재 상대로 우위를 보이며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현대캐피탈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 경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엘리자벳과 박경현 등의 맹활약으로 기업은행을 잡았습니다. 아직 기업은행 상대로만 승리하긴 했지만 신생팀으로 시즌 2승을 거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인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팀원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떨어지는 전력이지만 김영실 감독이 좋은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선수들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건설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여자농구의 KB스타즈도 빼어나지만 현대건설 옆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공사에게 내준 한 경기를 제외하면 전승을 거뒀고 리그 최고의 미들블로커 라인을 보유 중이며 또한 야스민과 김다인 등의 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나연과 황현주 등 베테랑들의 활약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팀 내 유일한 고민이던 고예림의 컨디션도 올라왔기에 전력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4라운드까지 2승에 머물렀는데 기업은행에게만 2승을 따냈을 뿐 다른 팀에겐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반엔 엘리자벳의 해결 능력과 기대 이상의 수비력으로 좋은 경기를 했으나 확실히 높이에서 밀리다 보니 중반 이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터 박사랑이 그나마 부상에서 돌아와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블로킹이 조금은 보강됐으며 리베로였던 김세인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건설 상대로도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력이 압도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화력과 블로킹에서 여전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지난 흥국생명전에서 3세트 초반에는 고전했으나 역시 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올스타 휴식기 이후 첫 경기도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캡벨의 부진 덕에 다소 쉽게 이긴 것도 있으나 야스민의 체력을 안배해주는 와중에서도 완승을 거뒀으며 최근 현대건설이 좋아진 데는 레프트 고예림의 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흥국생명전에서는 무려 15개의 디그를 잡아내고 리시브도 효율 27.8%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공을 받아냈는데 황민경이 중간에 빠졌음에도 이 정도 효율을 내고 있어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서브 에이스가 3개, 서브 범실이 8개로 범실 관리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서브에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려고 노력했고 블로킹 성공률이 17.9%로 좋았으며 디그 성공률 역시 94.3%로 엄청난 지표를 기록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잘 맞춰갔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범실 관리를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면 직전 경기보다 더 나은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현재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다만 페퍼저축은행이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은 인상 깊었는데 이현 세터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세트 성공률을 32.8%까지 끌어올렸고 공격 자원으로 볼 배급이 나름 잘 되면서 엘리자벳의 공격 활로가 열어지며 37.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단 6개의 공격 범실을 하면서 공격에서의 효율이 좋아 상대를 충분하게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2개, 서브 범실이 6개로 서브에서도 범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 쉽게 득점을 넘겨주지 않았고 블로킹 성공률이 15.3%, 디그 성공률이 84%가 나오면서 상대의 득점력을 최대한 저지하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맞춰진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흘 만에 원정 경기를 치르는 현대건설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직전 경기에서처럼 세터의 안정감과 더불어 블로킹 성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보완을 해나간다면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 한 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국내 배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